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바른사의 시민회의 전미라 팀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전사명 교수님의 기본소득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기본소득의 실체, 기본소득 정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의 논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숭실대 법학과 전사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강의인데 3번씩이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는 5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원 마련 전에는 이제 이 기본소득의 명암, 그 다음에 재원,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기본소득이 가려면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명암 부분하고 이 입법 방향 부분은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도뿐만 아니고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전혀 연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참고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미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오늘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원식 교수님께서 이 기본소득의 미래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많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이거를 금기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안 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좌파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랩 2030이라고 하는 이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만든 무슨 포럼이 있어요. 거기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 보게 되면 내년에 이 기본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월 3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 3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연간 186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 복지 예산에다가 플러스 한다면 거의 700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 무지막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좌파에서는 2028년까지는 이 기본소득을 65만 원까지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매일같이 뭐 하루에도 몇 군 다니면서 좀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1년 전에는 30만 원 얘기했었는데요. 최근에 어디 가서는 40만 원 얘기하고 어디서 50만 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의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이 생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급여 금을 2020년 기준으로 따지면 1인 가구 52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장기적으로 보면 좌파들도 이 기본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려해 보면 52만 원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추가 재원이 32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좌파들도 이 30만 원 할 때까지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계급여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증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8, 90%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8, 90%는 자기가 세금을 낸 것보다 더 받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받는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보건복지 예산이죠. 보건복지 고용에 추가되는 예산들을 보면 180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월 30만 원 주는 경우에 이 기본소득과 복지
예산을 완전히 복지 예산을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면 완전 대체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은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때는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추가 예산에 관해서 좌파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먼저 이 좌파 진영 사람들 얘기는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경우에 누진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5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연 42%, 지방세까지 따지면 한 40, 한 6, 7%, 한 6, 7% 정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좌파 얘기는 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만큼 또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비과세 감면을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뭐 8, 9%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8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잉여금은 차기 회계년도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립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보유금과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35조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0.16%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보다 6분의 1 또는 8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토지 보유세를 2배 인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세를 2배 인상하게 되면 17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0.16이 아니고 이제 2배가 아니고 0.5%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배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조, 20한 뭐 2, 3조 정도 추가로 또 모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원 마련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67개 정도 되는데 이 기금들이 적립한 돈이 2140조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갑자기 막 쓰는 예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죠. 보도블록 갑자기 깐다든가 갑자기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예산을 줄이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소득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을 통합하게 되면 13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기초연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한테 한 30만 원 지급하는 거죠. 이게 한 10조 5천 원 정도 된다랍니다. 그리고 구직 촉진수당 해서 5천만 원,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이 좌파들은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부가가치세가 7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71조 원도 이 기본소득 예산에 편성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데 왜 본인은 돈을 벌고 왜 그걸 환원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 마이 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이런 데이터세를 신설을 해서 추가로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재 우리나라 복지가 이 신청주의죠.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이 발굴 비용, 그다음에 또 복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선별 비용, 그다음에 또 이들한테 지급하는 전달 비용 이런 부분들 전락하면 재원 마련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좌파들이 말하는 이 기본소득 방안들은 실은 허구가 많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쓰이고 있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기본소득으로 재원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죠.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정책을 쓰는 경우에 그래서 복지 예산을 막 확대하겠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국가 부채를 높이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감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이미 한번 실행했죠. 그런데 비교적 국민들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번에 김종인 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한 이후에 여야가 다 지금 이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기본소득이 당연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회성이냐 단기성일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그 데미지를 어느 정도는 상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고정화되면 그때는 국가 경제가 불확실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이 보수 진영에서의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국가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연계된 장기적인 기본소득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로의욕 고취와 연계된 기본소득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근로의욕 고취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 프리드만이 얘기한 이 음해소득세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적용을 하는 것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고 중위소득 이하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보전해주는 이런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 공공부조와 관련된 부분들, 사회수당,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 부분들은 이 기본소득 대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기업들이 부채가 지금 너무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앞으로 이 수익성이 급 하락할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수익성을 제고를 해서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서는 저는 민영화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근로의욕 고취형 기본소득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인구 누적비율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음해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위소득을 176만 원으로 좀 올해 정부가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17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을 30만 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산정 문제 때문에 제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갈 수 확 높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중위소득에서 123만 원은 본인이 노력하면 일을 하면 추가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76만 원까지 이를 때까지는 최저생계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6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분은 기본소득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월 소득 100만 원 이상 되게 되면 6%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중위소득 이상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세를 지금처럼 우리가 누진세 적용할 것인가? 이 프리드먼은 이 단일세율 적용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좌파들도
이 비과세 면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뭐 10%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위소득 이상 되는 사람들도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적게 세금 내고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근로의료 구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비슷한데요.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데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이 그 중위소득에 이를 때까지는 번 만큼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170만 원 넘어갈 정도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공제하는 형태로 지급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한번 제가 고민해 본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공공부조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는 통합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한 20조 원 정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공부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것도 한 7조 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돈을 더 제가 비교 재원을 계산할 수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복지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신청주의죠. 그래서 이 발굴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선별 비용, 전달 비용 흡수하면 그리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전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기본소득을 주는 경우에는 이 중복수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전략하게 되면 음해소득세 재원도 마련 가능할 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통합하면 13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밖에 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이 하나 있어요. 이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올해 2월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 공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점하는 거 이외에 또 자회사를 둬가지고 또 이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를 좀 뺏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들, 현재 공기업들은 놔두더라도 이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 일자리 찾는 거 이걸 뺏기 위해서는 이 자회사들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율량이 18.8%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복지도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런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영화되게 되면 최소한도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서 결국 시장의 창출, 시장 확대가 발생해서 세원이 증가할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 지금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했죠, 그죠? 분명히 이 수익성 악화된 것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세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공기업들 민영화를 통해서 재원 조달 방안도 저희들이 이 음해소득세 또는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강력히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음해소득세를 실현하려면 이 신산업이 육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완화도 저희들이 함께 주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연봉이 한 연 2천만 원,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세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이 복지를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확대하고 세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큰 증세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행되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알래스카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석유 판매 기금에서 발생되는 비용 가운데 4분의 1을 이 소득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 운용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기금에 대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주정부가 요새 기름값이 많이 석유 값이 하락하면서
이 기금의 돈을 쓰려고 하는,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재원도 tuk하면 정부가 정치권에서 필요한 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만약에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금화해서 이거를 이 기본소득 재원은 예산 항목으로 새로 신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집행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모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 양준모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이런 이제 제목인데 좌익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답답합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니까 월 30만 원씩 주면 연 186조가 소요된다. 마치 가능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 국세 수입이 292조입니다. 292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건, 복지, 고용 비용이 180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료 비용이나 고용 보험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거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병원 가셨을 때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거 포기하시고 기본소득 하겠다는 건지 자기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고용보험 자체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실업이 되더라도 아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숫자를 갖다가 쓰는 이런 행태를 우리 우익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본소득을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로소득세가 100%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고 나눠 갖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해서 생계급여가 월 52만 원인데 전 국민에게 52만 원씩 주면 323조가 든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국세 수입법 전체 국세 수입의 292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부가세가 배가 되고 재산세가 배가 되고 소득세가 배가 돼도 안 된다는 거죠. 씀씀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좌익들이 뭐 80% 내지 90%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52만 원 더 받아서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비과세 감면 폐지로 뭐 80조 원을 확보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나라 올해 그 소득세 수입액을 예측한 것이 8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만 가지고 그러면 현재의 소득세 수입액의 배를 받아낼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숫자 자체가 터무니없는 숫자를 지금 갖다 대고 있어요. 지방정부 뭐 세계 잉여금 가지고도 뭐 30 몇 조를 마련할 수 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세계 잉여금보다도 많은 금액이고요. 이런 금액 받아본 적이 없고요. 2013년, 12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세계 잉여금이 조금 늘었고요. 이제 세수가 잘 거쳐서 그렇고 그런 것이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추경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경으로 쓰거나 또는 지방 정부에다 이전하는 것으로 세계 잉여금을 썼습니다. 되게 뭐 제일 많이 거친 때가 13조 정도 세계 잉여금이 난 적이 있는데 아까 35조 원의 세계 잉여금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재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부가세도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 69조 원이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에서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올리면 된다고요? OECD 평균 재산세 GDP 대비 재산세의 비중은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올려서 뭐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좌익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세는 그냥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하는데 결국 얼마 받느냐면 그냥 50여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더 걷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 얘기조차 꺼내기 민망한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심소득제라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확보해 주는 정책은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가 EITC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좀 보장을 해 주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한 14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되게 52만 원 드리는 거고요. 또 자활 이런 거 쳐서 한 1, 2조 더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여튼 좌익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공산주의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 재원 마련할 때, 저는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거든요. 사회보험은 이제 기여를 했긴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으로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좌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 고용보험 부분은 본인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본소득과는 중첩되는, 그래서 기본소득 받았기 때문에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잉여금 문제는 제가 기획재정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통계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쓰여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쓰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그거는 그 사용 목적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조례상으로 보면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한번 다 32조를 다 쓰고 나면 어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재원 마련은 실은 매년 이게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매년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다 쓰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잉여금 문제도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심소득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안심소득은 이해하면 결국 이제 이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52만 원 받잖아요. 1인 가구 기준 따지면. 그리고 이제 4인 가구 따지면 178만 원인가 받습니다. 중위소득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 가구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지 말고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52만 원 기준 따지면 한 26만 원은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을 했을 때 반영해서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하고 이 기본소득하고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안심소득 얘기가 이 좌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또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기본소득이 이미 대세로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생계급여를 주는 것을 반만 주고 반은 본인이 일하면 더 준다. 52만 원까지 캡을 씌워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우리가 대중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과연 억셉트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받는 만큼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또 지금 토론이나 또는 자유롭게 질문하실 분들 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는 취지 공감을 하면서요. 문제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람풍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어라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양준모 교수님 말씀에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듣기에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그러면 가능한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앞으로 발표하실 적에 공산주의 같이 노예로서 근근히 생명만 부지할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할 정도의 기본소득을 할 거면은 그냥 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또 창출하면서 살려고 해서는 기본소득 가지고는 이건 인간적인 삶은 안 된다고 하는 전제를 항상 수식어가 되든 형용사가 되든 그 표현을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제가 또 네. 이거를 이제 기본소득이 생각보다 요새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하는 얘기를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하고 계속 강연하는 내용들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어필할 정도의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도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세상이 어찌 보면 예상됐던 건데 더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AI와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했던 이유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민해보자. 우리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그 취지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기본소득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전제가 기본소득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복지정책은 다 없앤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 기초생계수급자 제도예요. 뭐 이것저것 복지제도 복잡하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그냥 깨끗하게 줘버리자. 그게 기초생계수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 기초생계수급자 제도 2000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복지정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 지금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지금 받는 거 포기 안 해요.
아무리 기본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수급 지금 1인당 57만 원인가 뭐 한 60만 원 받는데, 자 그럼 1인당 6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부자도 60만 원 받는데 나도 그냥 똑같이 60만 원 받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이렇게 나갈 것이고, 절대로 지금 받는 거 포기 안 하고요. 양준모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포기 안 할 것이고, 무슨 뭐 온갖 그 지금 복지제도들 다 그대로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 절대로 포기 못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돈 찍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180 몇 조 또는 300 몇 조의 돈을 거둘 방법도 없어요. 그거 못 거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동안 국채 발행해가지고 줘 보다가 안 돼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인이냐는 거예요.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정치하는 데냐 아니면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냐라는 거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정치인이 되기 십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무슨 저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좌파들이 또는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국민들의 많은 수가 가서 그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개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정당한 게 뭐냐, 정치적인 무슨 설득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볼 때 정당한 제도는 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초생계수급 제도, 그 다음에 저는 저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것도 이거 그냥 정치적인 타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본소득제를 하니까 우리도 뭐 비슷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경제민주화를 먼저 들고 나와가지고 저쪽 민주당이 100만큼 경제민주화를 하면 이쪽에 새누리당은 50만큼 해가지고 뒤죽박죽되고 뭐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우리가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원칙이다. 그 원칙에 기초한 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좀 막연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 교수님 얘기 듣고 저 숫자에 우선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176만 원, 그리고 생계소득이 178만 원,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생계소득이나 생계소득이라는 걸 중위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준다는 얘기인데, 이야, 이거 정말 많이 아닙니다. 준다. 그거는 생계소득은요. 생계소득은 예. 1인 가구는 5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인 1인 가구. 중위소득, 예, 좀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예. 1인당. 예, 예. 뭐 아무튼지 간에 이 176만 해가지고서 186조. 이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인데요. 정 교수님 얘기하면서 이 돈을 정말 어떻게 쓸 것이냐. 걷기도 굉장히 어렵고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왕의 이제 복지제도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쓰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돈이 얼만큼 들어간다. 이것이 우선 계산이 나와야 될 테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86조를 에서 거기 남는다면 물론 남겠죠. 그럼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국민의 50% 되지 50% 이상이 되는 그런 숫자가량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 게 프리드만의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이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선 그 단일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금을 세율을 누가 뭐가 되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단일세에 의해 가지고선 누구나 이 세금을 내게 하고 그걸로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이제 못 달라는 사람은 보조를 해주고 남는 사람은 세금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행정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위소득가장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50% 내지 그 이상한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한다면 거길 줘야 되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일 테고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이라는 게 186조가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186조를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거둘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다음에 무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기본소득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나라가 이 새로운 산업, 이 ICT 산업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투자를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고 그런 돈을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이것이 기본소득이라고는 막연한 정치적인 이런 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번 걸 갖고 먹고 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이 모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본소득은 그런 거를 주기에는 그런 모랄을 고치기에는 아까 근로의욕 고치라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고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설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굉장히 제한적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차라리 그걸 고취한다.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부하 내동이랄까 너무 이제 장단에 춤추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삼가한다 할까 조심한다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네. 우리가 알아보고 실체는 알아보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면 그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얘기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체를 알기 위한 거였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점점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수렁에 빠지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구나라고 하고 생각이 들었고 나름대로 이제 향후에 좀 더 어떤 식으로 또 반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부분 그렇다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주 전에 네. 웬 신문을 봤더니 부산대학교 교수님인가가
이 기본소득 이거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숫자 계산을 한 거로 이제 그걸 시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계산에 의하면은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제의 재원 조달 방식 이런 거를 가지고 봤을 때 한 달에 5만 원 내외를 줄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바른생활 시민단체에서 그분을 어떻게 좀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분의 그 구체적인 이 수치를 갖고 다시 한번 다뤄보는 이런 일을 했었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중위소득 비슷한 것 가장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앞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어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도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서포터즈를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알게 됐었고, 또 다른 쪽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알게 됐던 이상희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알게 됐었는데, 요즘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 역할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그 몇 개의 공단이나 이런데 시청에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커뮤니티 케어 관련한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나 구청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시의 자체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많이 한다고 했다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부천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사면 교수님 오늘 말씀 엄청 많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공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많은 이제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하나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 블루오션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기업이나 이렇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 연구에서 많이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토론도 많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산현 교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인당 30만 원의 수술을 할 경우에 1인당 그 세금이 경제 주체들이 그 부담의 세금이 한 53%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이 지금 월 50만 원 정도 할 경우에는 거의 한 100% 정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월 3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줄 경우에 개인의 그 세금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늘어나서 세금이 더 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이것이 과연 그 국민들한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영리하게 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훈 교수님 지적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통계가 있는가 한번 계속 뒤져봤어요. 근데 그거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제가 법학자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답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기본소득 문제가 저도 실은 예전에는 기본소득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은 어떤 내용도
뭐 들어보지도 않고 저는 실은 그동안 이재명 시장이 하는 제가 이재명 시장이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우리가 대응 논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들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고민하시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저도 저뿐만 아니고 같이 이제 대응 전략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트 콘서트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 미트 콘서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장 좋은 장소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발표자가 얘기하고 토론자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미트 콘서트를 하면서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다 같이 고민하는 이런 방법론을 저희들이 이제 찾은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김원식 교수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원고를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김원식 교수님께서 따로 다음 주에 기본소득의 미래라는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 내주셔서 또 어찌 돼가는 것인가 한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트 콘서트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같은 시간 9시 30분에 전사명 교수님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이어서 재정복지 쪽 전문가이신 저희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기본소득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마무리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양하고 좋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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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